1심에서는 그거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양육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 무죄 주장했어요. 1심 때. 판사가 2심에서 다퉈보라고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저. 양육 때문이 아니라. 무죄 주장이? 근데 그러면은 아무 잘못이 거진 없는데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왜 징역을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가 법이요. 네네. 그 증거 없이 증언으로 다 돼요. 미성년 여자들은요. 진술이 진술로 다 된 거지, 지금.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말대로라면 누명인 거잖아요. 누명을 씌울 정도로 왜 딸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뭐 같이 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럼 딸들하고 이렇게 해명하거나 대화해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애들이요. 예. 저 징역 갔을 때요. 예, 거기서 또 고소했어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근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저 징역 더 오래 살게 하려고요. 야, 아무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어떻게 또 이렇게 거짓말로 또 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라도 아이들을 만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는 애들 볼 생각 없어요. 안 볼 거예요. 이분은 가족들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좀 강한가 봐요. 엄마가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내세워서 나를 고소시키고 감옥에 가게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니 자기는 또 열받는 거고 아이들을 볼 생각이 없다. 양육비를 주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저 판결 나면 다 줄 거예요. 줄 거고. 판결 나면 그거 제가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액 신청을 한 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감액 소송을 하신 거예요? 감액 소송을 왜 했냐면 200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4시에 50 했잖아요. 큰애는 지금 성인 됐죠. 그래 하면은 내년에 이제 성인이에요, 또. 어쨌든 그래서 감액 소송이 들어가야 되니까는 네? 어차피 해야 될 거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2명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판결이 이제 만약에 150이 났다 하면 150을 줄 거고 판결에 따라 가겠다는 거. 10번 갈 거예요. 일자리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취업장 걸렸으니까 그런 거 없는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식당으로 가서 일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전혀 없어요. 저하고는 상관 아예 없어요. 그 가게는 전 정도 떨어지고 이제 그 가게에 있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 집 아버지 가든 있고 땅 있는 것도 알죠? 2층 있고 그리고 집 있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지?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혹시 저희가 네. 가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 건데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애들 잘 키우라고 좀 보내주세요. 애들 잘 키워달라. 저는 볼 생각도 없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애들하고 좀 어떤 관계가. 그럼 나와서 혹시 대화할 생각이나 이런 거는 아유, 걔랑 대화할 생각도 없고 대화도 안 될 거고 이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악마 같은 애예요, 걔. 그대로 이제 판결 난 대로 하고 그대로 가자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지금 뭐 조금 저분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배신당했다 가족한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뭐 줄 생각도 뭐 감액 소송을 하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가게 명의가요.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아버지에서 형으로 바뀐 것도 그건 뭐 양육비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제 이분이 한 말 중에 좀 아주 명백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 짚자면은 그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서 뭐 지금 뭐 소득 활동을 못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하잖아요. 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성범죄가 이제 유죄로 확정되면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건 맞거든요. 네. 다만 그 취업 제한이 대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교육 시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근로를 했던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앞으로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취업 제한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살짝 핑계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분은 뭔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명의를 변경을 한 걸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면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 부양 의무자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의 부양 의무자는 부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자산이 뭐 12억이 넘거나 연소득이 1억 3천이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형은 부양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를 넘겨놓으면 부양 의무자는 엄마 아빠가 재산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춘다는 장치를 느낌이 강하게 좀 들기는 하죠. 네. 너무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다.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있다. 세밀한 기준까지도 다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그냥 자녀들한테 먼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를 그게 하는 게 먼저죠. 그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생 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